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캐론 엑셀 차트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달려온 거라 물론 시간이 없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제 또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 소감 같은 거 듣고 또 부족한 점들을 듣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용법을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제 어려운 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게 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사용하다 궁금한 점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연락해서 부족한 점 도움받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차트가 뭘까요? 도면 얘기하는, 도면? 표, 표?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프를 차트라고 합니다. 뭐 그래프 만드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또 이쁘게 꾸미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프는 뭐 차트라고 하지만 이 차트 그래프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작성된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림으로 도표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성격의 데이터에 맞추어서 어떤 차트를 쓰는 게 어떤 그래프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뭐 알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추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문제가 있는 제일 큰 값을 본다든지 작은 값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은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몇 가지 뭐 가이드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목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적당할 거다, 이런 그림이 효과적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만드는 방법뿐이거든요. 그리고 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차트가 좋으냐는 자기가 느끼는 거,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용법을 알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설명해 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 입력보다는 구성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꾸미는 작업을 주로 하니까요. 예, 왠지 불안해서 동영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데이터의 선택. 제목 빼버리고요. 행 제목, 열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해서 차트를 누르게 되면 추천 차트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 번씩 쫙 누르면서 무엇이 있는지 보고요. 모든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가져가다 보면 실제 지금 옆에 뒤에 깔린 데이터를 기준으로 샘플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선택해 주는 거죠. 뒤에 깔린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일단 물론 범위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다양한 차트들이 있네요. 입체로. 음, 이 정도도 많은데 각 항목별로 보면 다시 한번 뭐 2D, 3D, 누적 이렇게 추이해 갖고 나누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고서 이게 좋네 골라만 주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면 다 뒤져야 되는 거고, 미리 한번 둘러봐서 대충 안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유사한 분야에 가서 골라주면 되죠. 전체를 100으로 놓고 처리하는 보면 이런 것도 특이하네. 3D인데 추이를 갖다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면으로 야, 생각보다 많은 차트들이 있죠. 가능한 말로 설명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넣으면서 툴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많이 써본 사람이 잘 만듭니다. 뭐 나머지도 그렇지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원형 차트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세부적으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영역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조심을 해야겠네. 앞에가 크면 다 가려버리니까 3D로 하니까 또 괜찮네. 이렇게 가려버리는 효과 나오면 안 되죠. 누적. 좋아. 콤보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그래프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요 밑에 보면 나오죠. 계열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좋아. 일단은 2차원 막대 그래프 먼저 삽입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서 다양한 효과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뭐랄까 일단 제목 바꾸고 제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질 않거든요. 있는 제목 복사에다가 붙여 넣어 버리면 되죠. 오케이. 또 뭐 해볼까 좀 줄여서 예, 맘대로 영역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하면 되고요. 밑에 나온 걸 이거 범례라고 합니다. 이걸 축 제목 축 단위가 되는 거죠. 범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면 그 사이즈에 맞도록 값이 표시가 됩니다. 너무 작으면 표시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글씨 크기는 여기 있는 거 홈에 보면 폰트 사이즈 조절하는 걸 마음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 자동으로 배치도 되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볼까? 지금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보고 싶거든요. 메뉴가 바로 안 뜨네. 계열 차트가 아니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먼저 해볼까요? 요걸 레이블이라면 라벨이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 끝에 이 막대가 얼마인지 수치를 표현한 용도로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야, 그 막대 그래프 얼마 읽어봐봐. 그럴 때 그림만 봐서 수치를 알 수가 없죠. 차트 종류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누른 다음에 그냥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트 선택했죠. 이렇게 누르면서 실제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딴 것도 바꿔볼까? 맨 아래 종류가 다 틀리고 꺾은 선이 너무 많아서 꺾은 선 다 풀어줍시다. 막대로 바꿔주죠. 막대 얘도 막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이제 콤보형이죠. 두 개가 이게 자동으로 어느 내용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배치를 자동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차트 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차트 도구. 딴 데 안 나옵니다. 추가되는 거예요. 평상시엔 없다. 차트 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 누르면 차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항목들이 쭉 배치가 되죠. 특히 차트 요소 추가 이 항목을 중요합니다. 옛날에 없던 기능인데 추가된 것 같아요. 축 제목 할 때 옛날엔 여기 눌러서 메뉴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고 그래서 축 제목은 이렇게 놓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마우스 눌러서 안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계열 제목 축 제목 가로축도 해야지.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넣는 거구나. 오케이 해봐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나? 데이터 표 한번 해볼까요? 범례 표지 포함해서 표지 없으면 그 밑에 그래프 밑에 가서 차트 밑에 가서 테이블이 나와서 거기에 쭉 데이터들도 표시하네요. 이걸 레이블이에요. 레이블도 위에 가운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분석도 해주네. 서로 오차의 범위. 눈금선도 이건 좀 안 될 텐데. 가로선 자세히 보면 나오죠. 가로선 세로선 보여요? 화면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데 지금 여기 값이 계속 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도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경 색깔 이거 멋있다. 괜찮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터넷 기사들에 나오는 그래프 다 이걸로 그리거든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매경인가? 그쪽이 아마 이거 많이 쓰던데. 또 행과 열을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값하고 이쪽 값을 바꾸는 경우죠. 의미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프 모양 틀리지만.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게 맞추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차트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리본에 있는 툴바를 선택해서도 가능합니다. 샘플이 제시가 되니까 쉽게 볼 수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혼합을 시켰는데 누적이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들어오네. 그럼 바꾸면 되죠. 뭐 많은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막대로. 조절 잘 해주면 되고요. 또 뭐 있나?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 선택하고 필요한 걸 고치면 됩니다. 또 뭐 있나? 일단 범례 좀 치워. 화면을 키우면 자동으로 인쇄 영역, 차트 영역을 키우면 전체적인 배치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 여기에 차트 영역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조절해도 되고 삭제해도 됩니다. 자동 조절되고요. 크기를 조절한 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 지정이니까요. 글씨가 너무 커서 세로로 누웠네요. 작게 줄이면 자동으로 이쁘게 나오기도 하죠. 뭐 이쁜 건 자기네 기준이고요. 범례 같은 경우도 옆에 끌어서 다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용도 자동 배치가 됩니다. 이런 거 참 좋죠. 사소한 손을 좀 들고 쳐도 되니까 사용자가. 또 뭐 해볼까요? 크기 키워보고 얘도 키워보고 눈금 한번 줘볼까요? 눈금? 전체적으로 괜찮죠? 눈금 한번 줘보죠. 선택하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뭐 확인해야죠. 뭐 나라 특별한가? 서식에서 세로 축 데이터 한번 조정하는 거 해볼까요?
저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몰라요. 찾아야 돼. 이제 대충 어디쯤에 있다 정도만 알 뿐이지 디테일하게 이 기능을 다 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보조 눈금선, 주 눈금선이네. 축서식 이렇게 하면 이쪽에 보조창이 열려서 여기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가로축을 자동으로 하고 보조 눈금인가? 경계 축 옵션의 보조를 20만인가? 10만으로 줄여볼까? 변화가 있나? 잘 몰라요. 모르겠어. 씨. 축값, 축 최대값? 뒤집어서도 나오는구나. 거꾸로. 음. 뭐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강조를 할 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위에 있는 게 좋을지 아래에 있는 나쁜 거면 아래로 가는 것도 낫겠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네. 로그 눈 간격. 표시 단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원 단위인데 천 단위를 해볼까? 공색이 훨씬 좋다. 지가 알아서 해주는구나. 어, 단위도 콤마가 있어서 콤마가 지금 표시된 겁니다. 계열 이름. 1분기, 2분기 이것도 표시가 되네. 계열이구나, 계열 이름. 눈금 한번 볼까요? 눈금이 주눈가 보조 눈금이 있네. 주눈금 없습니다. 안쪽에. 요거구나, 요거. 보조 눈금 바깥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세세하게도 나오는군. 좋네. 손볼 때가 굉장히 많죠. 하여간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써봐야겠죠. 진짜 좋아요. 또 뭐 해볼 게 있나? 이제 차트 말고 일반 영역에서 썼던 것 중에 크리바트 없나? 크리바트? 삽입. 이 조그매서 화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럼 워드아트구나. 워드아트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큰 글씨 집어넣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을 넣는 게 좋겠죠. 글씨 조그맣게. 워드아트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편집 기능이 다 적용됩니다. 홈에 보면 폰트나 배치 관련된 거 적용이 됩니다. 만든 다음에 원하는 곳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동 배치 안 해줍니다. 이건 사용자가 추가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고 위치 잡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들 이렇게 삽입해 주면 됩니다. 쉽죠. 이거 하면 기능이 워낙 많아요. 이거 설명하다가 날샐 것 같아서. 그리고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마치 꾸미는 거라 자기가 알면 아는 만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항목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지금 영상에서 보였던 기능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요. 본인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직접 해야 돼요. 이거 설명 다 못합니다. 아까 봤죠? 메뉴 굉장히 많은 거. 그걸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차트의 수정.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 이거 아까 우리 보여줬죠, 동영상에서요. 차트 도구가 제시가 되고요. 거기서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항목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종류 선택은 오른쪽 끝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하기 버튼을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 선택한 차트가 잘 맞지 않으면 나중에 바꿔도 되는구나. 데이터랑 틀리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차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마치 우리가 내용을 집어넣고 글씨 크기 폰트를 바꾸듯이 차트도 옵션만 바꿔주면 다 표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차트의 종류는 이걸 이용을 하죠. 그냥 차트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차트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양한 템플릿이요. 물론 이 버튼 누르면 더 많은 게 밑으로 확장돼 보일 겁니다. 그걸 써도 돼요. 차트 종류 변경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서 추천 차트와 모든 차트가 있습니다. 추천 차트는 아까 내가 설명한 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대충 보니까 이런 거 같아. 그거에 맞춰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모든 차트를 한번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세로 막대형부터 콤보형까지 있거든요. 설명도 안 했어요. 앞에 웬만한 쪽에 다 설명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아요. 여기 방사형, 표면형, 주식형, 분산형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큰 항목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 종류 중에 다양한 표현법들을 제시합니다. 요건 단순한 2차원 막대 그래프, 여기서부터는 3차원 막대 그래프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놈하고 이놈은 꽉 채워졌어요. 이거는 전체를 100으로 놓고서 거기에 점유하는 포션, 점유율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전체를 100으로 놓고서 점유율을 표시한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각각 표시합니다. 2차원 막대 그래프일 때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타나지만 3차원 막대 그래프일 때는 세로라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X축, Y축, Z축으로 구분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샘플로 제시된 곳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얘가 크게 확장돼서 나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거 꺾은선, 원형, 가로막대 이것들도 다 한 번씩 눌러서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거만 누른 걸로 끝내지 말고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도 한 건 한 건 한 건 눌러서 보기 바랍니다. 동영상에 한번 보여줬는데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정할 때는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이 창으로 들어와서 샘플을 쭉 보면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 샘플로 제시되어 있는 이 차트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얘는 보여줄 때도 실제 데이터로 다 만들어 준다는 거죠.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극장 입장객 수 데이터 가지고서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해보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행과 열을 바꾸는 것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아까 툴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차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콤보형으로 해서 꺾은 선도 하고요. 제목도 지정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불러갖고 물론 뭘 선택했냐의 차이는 있죠. 데이터 계열 선택 또는 그 위에 리본에 보면은 행열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워크시트 데이터로부터 새로 막대형 차트를 먼저 만들고 그걸로 행열을 변환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데이터가 그지가 돼버릴 수 있어요. 전혀 의미 없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 없는 차트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꼭이요. 세로형, 꺾은형 섞어서 콤보형도 꼭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과제물은 이 파일을 갖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워크시트 안에다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안에다가 이 차트도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나한테 제출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 만들어 보고 대충 하면 그 차트 빼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꼭 차트 확인하고요. 꼭 저장한 이후에 다시 열어서 진짜 차트가 거기 저장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메뉴 선택만 하는데 뭐 메뉴가 좀 많아서 그렇지 뭐. 오케이. 차트의 수정 중에 차트의 이동, 이걸 굳이 할 필요 있나? 이거 뭐 차트 이동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디폴트로 차트는 워크시트 차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본 데이터 옆에 포함된 차트로 삽입이 됩니다. 즉 워크시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별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 메뉴를 이용합니다. 뭐 특별한 거라고. 요걸 누르게 되면 다른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차트 도구에서 위치 그룹의 차트 이동 단추를 누른 다음에 즉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이동이라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새 시트, 새로운 시트를 선택하면 밑에 탭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기 뭐 슈트 1, 슈트 2 있었죠. 여기에 새로운 탭 차트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새 차트 안 보여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그 차트를 집어넣어 줍니다. 확인 눌러주면 바로 삽입이 되죠. 차트 이동이 한 워크시트 안에서 이동이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차트 시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고요. 차트만 존재하게 될 아마 그럴 거예요. 해보라고요. 차트만 존재합니다. 거기서 그래프만 보는 거죠. 그럼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죠? 바뀌어요. 그거 안 보여줬구나. 원본 데이터 고쳐주면 차트 자동으로 변경돼 버려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차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본 데이터에 값을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 쳐가지고 고쳐봐봐. 진짜 적용이 되는지. 돼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차트 수정하기, 차트 이동하기죠.
차트 수정하기 중에 차트 이동에 대해서 거기서 차트 이동하기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새 시트에 집어넣을 건지 기존 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건지를 물어봅니다. 아, 기존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워크시트가 있으면 선택이 가능하네요. 여기서 지정하게 되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선택만 하고 요거 체크하고 확인 눌러버리면 그 워크시트 이름은 차트 1이라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이 새로운 이름으로 탭이 만들어지죠. 새로운 워크시트 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여기 하나 또 만들어지면서 요 이름이 들어간 탭이 만들어지면서 그 워크시트에 이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꼭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 이동하는 방법. 뭐 동일 차트 내에서 차트를 이동하는 거는 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객체니까요. 근데 가능하면 요 테두리 부분을 잡고서 옮겨야 됩니다. 이게 그 차트 영역인데 이 안에 제목 들어가고 축 제목 들어가고 또 그림 들어가잖아요. 이 그림 영역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범례 부분 처리하는 거 봤죠? 범례만 잡아당겨도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전체를 이동할 때는 이 테두리 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잡아당기기 바랍니다. 사이즈 조절 됩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네모나게 나온 게 다 핸들이죠. 테두리 누르면 요 귀퉁이마다 다 핸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잡아 당겨서 사이즈 조절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동일한 워크시트 내에서 차트 이동하는 거, 크기 변경하는 것도 해보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마우스 몇 번 움직여보는 건데.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이건 또 뭐야? 극장 입장객 수 차트. 좋았어. 극장 입장객 수 차트라는 파일을 열어 작업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스파크라이드 삽입해 보고요. 이걸로 차트도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는 차트 이동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 이동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 용으로 또는 파일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트 이동해서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어야죠. 얘가 만들어진 거구나.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삽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이름을 넣을 때는 이걸로 하지 말고 차트하고 자기 이름 집어넣기 바랍니다. 알았죠? 새로운 차트 이동할 때 새로운 차트 시트 워크시트를 만들어 이동한다면은 요 워크시트 이름을 차트 대시 자기 이름으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들은 사람만 이렇게 하겠죠? 알았죠? 워크시트 이동하기로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었을 때 그 새로운 차트 워크시트 말이 헷갈리네.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었죠. 차트 워크시트죠. 그 차트 워크시트의 이름은 차트 자기 이름으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차트 크기 조정 조금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요걸 핸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테두리 여기 보면 차트의 빈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차트를 선택하게 되고 작은 흰색 핸들이 8개가 제시된다. 이 테두리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마우스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잡아 당기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 당기든지 이렇게 잡아 당기든지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내부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면서 배치가 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한번 또 수정하면 되죠. 차트의 크기 수정하는 것도 해보기 바랍니다. 직접 하라고요. 차트 크기 조절했더니 뭐 달라진 거 있나? 뭐가 달라진 거지? 뭐가 달라진 거죠? 이걸 옆으로 좀 잡아당겼구나. 여기 있네. 옆으로 잡아당기니까 좀 달라진 게 뭐죠? 막대 그래프가 좀 통통해졌네.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차트 크기를 조절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원본 데이터 수정. 아까 이야기했죠? 원본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차트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 원본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해봐요. 지금 카페라테 2월 2일 거 카페라테 값을 28에서 37로 수정을 했어요. 카페라테 요 데이터네. 요 데이터 요게 37로 바꿨더니 키가 커졌죠. 워크시트 안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차트의 데이터 차트 내용은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알았죠? 해보기 바랍니다. 진짜 값이 변하는지 확실한 거는 삭제해보면 되죠. 영로 보면 되죠. 영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원본 데이터 수정하면 차트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트
꾸미기 기능입니다.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되죠. 그냥 기본으로 나오니까 디폴트 레이아웃 외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제시됐을 때 그 차트 스타일, 또 배치, 또 테마, 분위기라고 해도 되고요. 텍스트 서식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레이아웃 같으면 여기에 빠른 레이아웃이란 기능을 사용합니다. 여기 샘플 제시되죠?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다 제시가 되고 우린 골라만 주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배치했는데 보기 좋은 형태들을 다 여기에 위자드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테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테마는 꼭 이 차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면 테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몰라요, 뭐가 있는지. 나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볼 경향이 없어요. 저 공대생이거든요. 공대생들은 이런 꾸미는 거 약합니다. 그냥 답만 맞으면 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답도 맞아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꾸미는 작업,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배우면서 잘 꾸미고 가꾸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데. 차트 꾸미는 거는 차트 도구 속에 보면 디자인 탭을 이용합니다. 차트 도구 알죠? 여기 디자인 탭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 이거예요. 봤던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어떤 샘플들이 쭉 제시가 되죠. 여기 보면 뭐 삼각형도 있지만 이렇게 된 삼각형도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더 많은 이제 막 화면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샘플들을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 골라만 주면 됩니다. 골라만 주면 내가 만든 차트가 이쁘게 꾸며진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있는 게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빠른 레이아웃 단축, 요거 앞에 보였던 그거죠. 이걸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배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가 뭐죠? 제목은 어디 놓을 거고 범례는 어디 놓을 거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밖에 차트 요소들을 추가하는 단추가 있어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메뉴가 쭉 나오면 설명이 되고요. 제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겠죠. 저거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다양한 것들, 눈금자 또는 축 제목, 이런 것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데이터 표도 만들어 줬었죠. 그리고 테마는 이 차트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있는데, 이 테마를 바꿈으로써 전혀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참 신경을 못 써요. 이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페이지 레이아웃 누르고 맨 첫 번째 테마라는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템플릿 많이 제시됩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빠른 레이아웃도 템플릿 많이 제시됩니다. 하나씩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 스타일은 아까 봤던 겁니다. 아까 템플릿이 나온다고 그랬죠. 미리 정의된 차트 스타일을 미리 다 제시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식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꾸며준다. 이미 된 걸 보지가 고르라는 거죠. 어느 하나만으로 강조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또 유계적으로 딱 엮어져서 멋있게 나오는 거잖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이래야지 멋있어 보이듯이, 그런 게 다 잘 조화롭게 만든 걸 미리 제시를 합니다. 차트 스타일에서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골라달라는 거죠. 그때 이거 드롭박스 나오는 거 얘기했죠? 요거 눌러서 확장해서 보기 바랍니다. 조그만 창 눈 부릅뜨고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 다 펼쳐 놓고 하나씩 살펴보기 바랍니다. 차트 꾸밀 때 차트 스타일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한번 보고 나면 맞아 이러죠. 우리가 게을러서 못 쓰는 거지 기능이 없는 건 아니죠. 조금만 신경 쓰면 설명 듣지 않고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차트 꾸미기, 차트 디자인, 차트 스타일 적용한 예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어때요? 나는 이게 좋아. 그럼 할 말 없고 뭐 그대로 살아야지 뭐. 조금 디자인을 적용했더니, 이런 스타일 적용했더니 훨씬 더 강조가 되죠. 내가 알기로 이 그림이 일반 신문에 많이 활용되는 그 그래프의 스타일입니다. 차트 스타일을 적용한 후에 훨씬 더 보기 좋게 나오죠. 내가 뭐 선택한 게 있나? 없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서 이것만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라벨 처리 안 했는데 라벨이 나오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범례 이쪽에는 밑으로 깔리네. 이게 훨씬 더 보기 좋다고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저장한 게 차트 스타일이에요. 전문가의 손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차트 레이아웃인데, 차트 레이아웃은 아까도 얘기했죠.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왼쪽에 있는
이거보다 빠른 레이아웃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샘플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골라만 주면 돼요. 골라만 주면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배치에 관련된 겁니다. 배치될 게 뭐 있죠? 제목, 그다음 제목, 범례, 그래프 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골라만 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더 세련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도 이렇게 겹치게 해도 되네. 훨씬 좋은데 이런 게 몰랐잖아.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미리 다 샘플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있는지는 한 번씩 다 눌러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쓰죠. 본 게 있어야 알지. 오케이? 레이아웃 꾸미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테마,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고요. 여기 테마를 누르면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돼 샘플들이 제시가 되고요. 골라만 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주로 차트 중. 색깔이 좀 변했네. 자기 취향에 맞는 색이 나올 때까지 골라주면 됩니다. 난 이쪽이 더 세련돼 보이는데 사람마다 취향은 틀리니까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적용하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텍스트의 서식 지정.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씩 언급은 하겠습니다. 홈에 글꼴 누르게 되면 거기에 맞춤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차트 안에 들어있는 제목이라든지 축 제목, 뭐 가로축, 세로축 나오죠. 아니 그 레이블 값들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 꾸미기 요소로 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워드 아트 기능을 이용해서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들 꼭 자기 이름이 아까 나 동영상에서 보여줬죠. 자기 이름으로 모드 아트 삽입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한 건지 알잖아. 오케이? 꼭 이 기능들 글꼴 맞춤도 하고요. 정렬도 해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워드 아트 꼭 삽입해서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워드 아트가 안 들어있으면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점수를 좀 덜 받겠죠. 기억하고요. 지금 샘플이 나올 때마다 가끔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평가할 때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할 때 가점 요소가 됩니다. 바꿔보면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텍스트 서식 꾸미기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함수봐 이거 커피 매출을 워드 아트를 적용해서 갖다 놨네. 뭐 이래도 되죠. 너무 밋밋하다 이거죠. 이거 지워버리고 새로 집어넣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워드 아트라는 거. 차트도 공부하지만 이거 아까 설명 안 했거든요. 전에 할 때.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워드 아트 기능 집어넣어서 차트 꾸며보기 바랍니다. 커피향 차트라는 파일을 열어갖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차트의 스타일, 차트의 레이아웃, 또 테마 적용하는 걸 해서 나름대로 이쁘게 테마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쪽에 감각이 없다니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름대로 더 이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실습만이 살 길입니다. 돈 주고 다니는 학교인데 배운 거 제대로 내게 돼야지. 시간만 때우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듣는 거라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습해서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이 기능들 꼭 써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수준 높은 그림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워크시트에 저장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지. 오케이. 어쨌든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만들기 설명했는데 항목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차트 만들고 수정한 다음에 꾸민답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구난방이라는 얘기하는 기준 없습니다. 뭐부터 배워야 된다 없습니다. 차트 만들었으면 꾸밀 때 제목부터 고치는 게 맞아요. 레이블부터 고치는 게 맞아요. 내 마음이지 뭐. 그래서 쓰는 기능들을 쭉 열거를 한 거고요. 여러분은 그중에 필요한 걸 갖다가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차트를 만들 때는 이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그 데이터에서 알고자 하는 바가 그림으로 잘 표현되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림이 이쁘다가 아니라 그래프를 딱 본 순간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여러분 꼭 하기 바랍니다. 차트 만들고 차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그 차트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차트 만들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셀의 거의 끝입니다. 몇 가지 기능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할까 말까. 뭐 매크로라든지 피벗 테이블, 피벗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 일단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1차적으로 1달러를 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정리하고 평가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